마지막에 74년의 헌법적 전통 뭐 여러 가지 진화되어 왔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근데 갑자기 34분 만에 국회에서 끝이 났습니다. 저 또라이 같은 짓을 왜 한 거야, 쟤들? 모르겠습니다. 아, 그 얘기를 좀 우리가 지금. 뭐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문재인 이재명 보호법이죠. 방탄법이죠. 자기들 방탄법이지. 근데, 자기들도 많이 걸려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한다고 방탄이 되냐고. 나중에 이야기할 거지만 전혀 안 됩니다. 왜 이거 왜? 아니 그러니까 왜 저런 거 이제 이렇게 돼요. 제가 이제 세례 탈출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윤석열 정부가 5월 11일 날 들어오잖아. 네. 5월 10일에서부터 5월 30일, 1일, 6월 1일까지는 저거에 대한 조치 안 취해. 안 취하죠. 그리고 검수완박에 문제 있습니다.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피해자입니다. 쟤들이 황당한 짓 저질렀습니다. 이것만 계속 떠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를 왕창 이겨. 정규모 같이 막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지방선거 왕창 이겨.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6월 2일 날부터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갖 조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저 짓을 저질러나 쟤들은? 지방선거 다 말아먹었잖아 민주당. 몇 명이 해요. 끌려갑니다. 동물농장에 평양에서 오다 떨어진 거 아니야? 그때 간첩망 보니까 검찰개혁 완수하라라고 오다 떨어졌더만. 이미 떨어졌고 마지막에 그런 방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오웨일의 나폴레옹이 뚱돼지 정원인지 아니면은 우리 문재인 윤호중인지 아니면 대통령인지, 송영길인지 문재인인지 이재명인지 어쨌든 이랬던 저랬던 간에 표면적으로는 문재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입법 쿠데타. 입법 쿠데타다. 저는 입법 쿠데타라고 안 부르고요. 국회를 해방구로 삼은 정치 내전 발악이라고 봐요. 뭐 어쨌든 anyway 둘 다 연관이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진압한다는 거야? 삼면구도가 뭐예요? 일단은 이 정부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저렇게 검수완박을 해서 74년의 요소를 완전히 박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박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래 의도했었던 자기들을 방탄하려고 하는 그 방탄 조끼가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쿠데타 혹은 제가 말하는 그 해방구, 네. 해방구 진압을 3면에서 진압이 들어간다. 그렇죠. 그 3면이 어디냐고. 윤석열 정부죠. 예, 윤석열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진압 공격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저게 아마 사보타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 근데 다 문재인이가 임명한 사람들이 태반 아니야? 겁쟁이들입니다. 근데 겁쟁이들이어서 바뀌었어? 바뀌었어요 태도가? 나는 헌법재판관들 중국 간첩이나 북한 간첩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작은 모양이지. 탄핵 결정을 주도했던 강모 판사. 강모식이. 실명하지 맙시다. 내가 동기죠. 강모가 이건 위헌이다. 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처분 신청 빨리 빨리 결정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시간입니다. 국민투표도 남아 있고. 이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구도가 나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3면 구도가 이제 작동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좀비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 집권 세력. 그다음에 또 헌법재판의 판관들의 시간, 주권자의 권리를 다 파괴시켜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구도가 있는데 이런데 불구하고 자발연합 세력이 저항정치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난동하고 재결집을 하고 입법 독재 이제 막 법률 가지고 해막 넣고 이런 사태가 지금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바로 어제부터 나온 게 우리가 이거 왜 했지? 아무것도 못 막는데 그러면은 평양 오다 받아서 한 거 아니야? 모르겠어. 어쨌든. 베이징 오다는. 왜 끌려가야 되지? 그게 딱 유일하게 지금 두 사람이 양양자는 잘 모르고 그냥 좀 이상해서 기권했고 한 사람은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죠. 조모 의원이. 이제 이쪽에 나오는데 이게 아마 권성동이 근데 뭐하러 그걸 타협한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주 진음하게 그냥 너희들 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해방구의 인질로 잡힌 애들이 권성동과 국힘당의 의원들 비슷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내심으로는 간이 어디 벼룩이 간만도 못. 내심으로는 사람이면요 배를 갈라서 간을 딱 끄집어내 가지고 쟀을 때 그래도 500g은 나와야지. 선거법 제외, 간이 그냥 그다음에 쪼그라들어가고. 공직자 범죄 제외 하고 나니까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해먹자라고 하는 게 작동 안 했겠어요. 국민들은 그렇게 기회주의자로 보고 간작은 기회주의자로 안 건성에 끝났어. 응? 어쨌든 그리고 이제 헌법기관인 헌재, 예?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 문제도 남아 있죠. 네. 응? 이뭐 문헌에 충실한 준법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창조적으로 불법을 일삼았던 선관위. 그다음에 대법원이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대법관이 돈 먹고 사법. 헌재 말하자면. 헌법재판관들, 대법관님들, 선관위원님들 사표들 좀 많이 쓰세요. 쓰십시오. 세월 아직 좋을 때 반성문 쓰고 사표 근데 쓰고. 이제 이 기관들이 사실은 뭐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그렇게 뭐 용감한 사람들 아닙니다. 굉장히 무리를 이루어서 너무 급쟁이들이니까 무리를 이루어서 자기 이익들을 챙기고 가려는 소위 말 홍위변 무리 판사들이 많은데 헌재 대법원 그러니까 이제 국회 해방구로 삼고 사법부 일각에서 땡땡법 연구에 뭐 인맥으로 해서 저항기지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친북 친북 종북 종중 바깥에의 이제 극렬 이른바 시민 이른바 노동 조직이 합세하고 그러한 삼각편대로 얘들이 결사 저항전을 할 것이다. 할 것인가 아니면 사보타지를 할 것인가? 뭐 사보타지는 저항한 방법이죠. 아니면은 투항을 할 것인가? 투항 안 해요. 네. 오케이 봅시다 그럼. 근데 투항 안 하고요. 결사 저항하는 애들 미국은 이게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이 결사 저항이 정치 권력 상실하니까 문화 전쟁으로 갔어. 그렇죠. 지금. 그래가지고 요새 지금 임명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건 아주 극렬한 악마 내러티브, 뭐 극렬한 그 무한 젠더 해체, 예. 극렬한 기후 종말론, 극렬한 역사 전복하는 애들이 중요 포스트에 다다다닥 임명돼. 예를 들어서 지금 젠사키 네. 대변인 대신에 흑인 여성이 하나 오는데 이 흑인 여성이 극렬 좌파 운동하던 애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그 예를 들면 흑인 여성이 뭐라고 하냐. 트럼프는 미국 자유의 여신상에 백인만 보세요라고 간판을 걸려고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지금 바이든 백악관 대변인으로 와. 왜냐면 세태가 예, 링컨은 게이였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세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치 권력을 상실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 권력 정신의 전쟁 그 영역으로 더 극렬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최후 결사 항전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이 영역이 약하잖아. 걔들 문화 정신 노가리라는 게 진중권 정도 수준에서 미국 책 100개 오고 진중권은 그것도 제대로 안 배웠고 왔지만 그렇죠. 진중권은 그래서 덜 베껴서 좀 낮은 거고 많이 베낀 놈들은 이제 좀 독한 놈들이 있는데 그 독했다는 게 남의 거 보고 독해진 거라 그렇죠. 여기 것들은 그 악마 내러티브가 사실상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의외로. 여기 것들은. 그러니까 거기로 가지도 못하고 얘들 뭐 할 거냐. 내가 보기에는 몇 명이 남아서 결사항전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법조, 국회, 그다음에 극렬 좌빨 그 시민 노동판. 자, 그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내전에 대해서 정부와 시민 역량이 그전하고는 다르게 상당히 이제 제압력이 나는 정대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시민사회나 이 사회의 이 여러 가지 갈등과 아주 긴박한 긴장 이런 것들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미 상당히 중요한 국민이 불러내고 아주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되는데 상징 정치를 먼저 했죠. 우선 작은 천도를 했다고 우리 이야기했는데 작지만 강력한 천도죠. 이거는 시정 잡배, 시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민주주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왕조국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바꿔서 이제 황고를 했는데 탈퇴를 한 겁니다. 데미안이 알을 깨고 나와버렸어요.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문 안에서 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왔다. 그러니까 예. 문 밖에서 같이 그 왕국의 후원이라는 게 다 그 궁녀들 뭐 저것들 가서 이렇게 치마 폭에서 치마 걸어서 더 걸어놓고서 바람 쐬고 그러던 데인데 거기서부터 튀어나와가지고 그 활달한 그 같이 그 호흡하자. 생활인들이 땀 흘리고 사는 공간으로 튀어나온 거. 오케이, 전 좋다. 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국민이 불러낸 가장 이유는 사법 시스템 정상화 좀 하라. 네. 예? 이게 헌법 좀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작정하도록 합시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극악과 좀비 세력의 응징 부분. 제가 뭐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응징이 최고의 용서다. 네네. 그다음에 한미관계 복원하죠. 한미동맹을 상수로 하고 한미동맹을 근본으로 하고 호혜적인 중국과 호혜적인 관계. 그다음에 문명 네. 국가와 그러니까 이제 설린 관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은 국민들의 컨셉을 바꾸는 상징 연출 때려놓고 넣고 예. 그 다음에 상대방 제압할 수 있는 저는 사법뿐만이 아니라 예, 예. 정확히 표현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법원은 직접 손 못 쓰니까 덜 쓰니까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그렇죠. 권부죠.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5개를 가지고 군기를 딱 잡으면 예. 개길놈 없어. 없어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외교안보 통일, 한미관계 강화,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외교안보 통일 정책의 정상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종중해서 소위 말하는 패배주의, 굴종주의는 벗어나야죠. 자, 이거 정부는 그렇게 갈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갈 거고. 대충 그거는 뭐 방향이 잡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역량 성숙합니다. 제일 큰 거는 아마 민낯 본질을 다 본 겁니다. 586 세력의 본질을 다 인식했고 결국은 부패 공동체 이권 카르텔입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쟤들이 어떤 놈들이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다음에 실체를 안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책임이 없느냐? 이 타락한 체제를 속에 내가 있고 예. 내가 물질주의 조그마한 사소한 이익 이런 걸 위해서 공적인 질서, 체면, 미덕 이런 거 다 버렸다. 그리고 정신의 전쟁. 현대 문명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자각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꼭 연배랑 함께 가는 건데 연배가 많을수록 좀 그래요. 네. 70대 후반에 좀 살만하신 어른이 불러. 네. 그래서 가끔씩 뭐 50만 원 뭐 저기 그 활동비 쓰라고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런 날 있다고 쳐봐요. 네. 한 서너 번에서 이제 깍듯이 인사를 하는데 한 4번째쯤 만나면 좀 잘해줘. 좀 잘해줘. 그래야 우리가 그냥 살지. 난 그럼 다음에 돈 안 받아. 왜 내가 잘해줘야 되냐고. 지가 잘해야지. 그렇죠. 다 잘해야죠. 나도 한 표고 자기도 한 표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러니까 내가 더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밖에 못 움직여서 미안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나는 안 움직여도 되고 시민운동하는 자들, 정치하는 자들 이 자들만 열심히 움직이면 돼. 이 마인드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 돈 몇 푼 가지고 이런 정신의 전쟁을 갈급하게 인시력을 짜고 전략을 짜고 온몸을 다 불사를 하는데 돈질하면서 사람들의 돈 몇 푼이 중요해요. 뭐 그렇게 하는 중요해요. 근데 이제 있죠. 그게 이제 사람이 천박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 맞아. 왜 그러냐면 굉장히 뛰어난 두 명의 지도자 우남희 승만과 박정희가 권위주의적 관점에서 리드를 하는 데서 적응을 하면서 그렇죠. 생활을 안정시켜온 분이기 때문에 예. 자기는 그런 역할에 익숙하고 이렇게 사회적 담론과 움직임을 리드해 주는 건 딴 사람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 연배에서는 예, 그게 예. 맞아. 그러니까 그건 뭐 속물이라고 저는 비판은 안 하는데 단지 제가 모시기에는 어렵다는 거지. 그렇죠. 좀 짜증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세계 정치 격변 구도가 네. 특히 박근혜 영향을 크게 받는
또 네. 강대국과 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예. 바람이 우리한테 좋게 불죠. 좋게 불고 예. 불 것이다. 그러니까 보수 불고 공화주의 있다. 물결이 보수 공화주의 물결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 새로 그러니까 이 저기 보수 공화 정치 문명의 복원 또 새로운 저기 일종의 리뉴하는 새로이 되는 그런 예.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도 민감도도 상당히 이게 대해서 민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쟤들을 압박함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와 시민이 각각이 다른 자기의 로직,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압박한다. 예. 윤석열 정부는 예를 들어서 상징 연출 잘하고 뭐 이제 청와대 이제 용산을 옮겨버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부를 잘 장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 체제를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쟤들을 큰 틀에서 압박을 한다. 예. 또 시민은 역량이 성숙해 있고 각성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쟤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민의 보수 공화 정신 문화 세계를 정신 문화 풍조를 강화하는 아주 좋은 바람이 불고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국힘이나 조중동이나 메이저 언론, 주류 언론은 어떻게 갈 거냐? 그렇죠. 예. 이제 그 얘기를 좀 짚어주시죠.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많이 이 분노한 거는 제도권 정당 우리를 대변할 줄 거라고 하는 우리가 또 권한을 위임했던 정당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한테 이 진실을 사실을 팩트를 가르쳐주고 비판을 하던 언론에 대한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정치 내전, 정치 혁명, 가치 혁명을 전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객관적인 이제 여건이 있고 그다음 이 제도권 정당과 언론이 거기에 그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이 검수완박 등 헌법도 마음대로 거의 반역적 파괴인데 그렇게 하는 세력들이 개판을 쳤어요. 그러니까 정치 내전의 긴장도가 증가될 거다. 그래서 그 환경적으로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제 국민이 불러내어서 상당히 그 강한 리더십이 아마 발휘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우리 그 같은 동지라고 같은 이 세력으로 믿었던 가장 강한 제도권 언론사들이 사실은 정치에 깊숙이 개입을 하고 업무도 짜고 공작을 했습니다. 소위 주류 언론? 주류 언론이죠. 주류 보수 언론. 주류 보수 언론이 자꾸 끊임없이 개헌을 내각제 개헌을 염두에 들고 대통령을 흔들거나 혹은 국회의원들을 몰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마 조금 이제 좀 그 조금 저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저 백모 대표께서 정확히 이야기하시는데 개미 소관 즉 국내의 이 보수 공화 시민 세력의 약진 이거는 문명적인 변화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당 어떻게 하면 이거 업그레이드 돼요? 그렇죠. 국민의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이제 마가 민초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들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서 100% 성공했거든요. 네. 지금 프라이머리가 끝난 주가 프라이머리가 된 주가 텍사스, 인디애나, 오하이오인데 거기서 트럼프가 55명을 지지를 했는데 그 55명이 다 프라이머리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리자가 됐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이 출마를 하는 정치 스타가 있어야 돼. 지난번에 우리가 했죠. 예, 그리고 민초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네. 그게 뭐 당원으로서 혹은 공명선거 지원으로서 어떤 민초가 정당 정치의 캠페인에 캠페인 영향을 주는 그 후보를 아우라를 두르고 깃발을 두르고 이게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스타가 없으면 네. 축제가 성립을 안 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이 스타가 이게 또 민초가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지식인과 성직자들이 담론을 제대로 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천지인이더라고. 천지인. 그러니까 지식인과 성직자가 펴주는 담론이 그게 하늘 덮개예요. 카노피야. 예. 그다음 민초는 우리가 백모는 이게 땅이야. 물론 땅 중엔 좀 못생기고 좀 센 땅이에요. 차돌맹이 같이. 예. 백모 같은 사람은 땅이야. 그리고 스타는 거기 위를 걸어다니는 인간이야. 그렇게 배우죠. 배우라고. 이 셋이 맞춰져야 그렇죠.
그런데 이 천지인이 합치하는 순간은 지금 올통말통한 게 이번 대선 때 약간 된 거예요. 예. 대통령이라는 걸 그렇죠. 갖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대통령은 정당 정치에 못 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당은 아직 천지인이 덜 왔어. 돌았어요. 내가 교육감을 가지고 서울 교육감을 갖고 이 천지인을 한번 지금 만들어 보려고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데 예. 한쪽으로 제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힘이 딸린다. 지금 이제 그 교취업 이렇게 해서 빠락빠락 하고 있어요 매일. 근데 다른 한쪽으로는 솔직히 말하면 조전혁 후보가 이게 제대로 된 스타 역할을 해주겠냐? 조 후보님 부탁합니다. 제대로 하셔야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셋이 천지인이 맞아야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치를 하나의 승리를 거두는 캠페인, 승리를 거두는 축제로 경험하면서 퍽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페스티벌이죠. 그렇게 이걸 그냥 교과서적으로 입당해서 당을 바꿉시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축적이 돼 나가다가 어느 때 이게 퍽 치고 올라가냐면 천지인이 맞는 합치의 순간 때. 계속. 그 유니티 오브 트리니티 때. 이게 균형감을 가지고 선거 때마다 잘 그러니까 경쟁 세력이든 우리든 간에 그런 부분이 맞춰져요. 그러니까 조 박사님 같은 정교모 같은 지식인들은 하늘 덮개를 계속 축적해야 돼. 잘 만들고 가다듬고 담론 체계를. 이호선 교수하고 헌재에서 가서 그런 모델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책 써야죠. 번역, 컨텐츠. 네, 오케이. 이거예요. 그 담론 체계.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주류 제도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류 언론. 주류 얘들 언론. 말이요. 조선일보 지금 푸틴 우통벗은 사진이랑 합성한 트럼프가 우통벗은 사진을 그 동성애 남자가 뒤에서 스프링하는 폼으로 딱 내놓고 트럼프를 또 완전히 모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글로벌리스트 좌파 그 말음 그 종지를 못 해갖고 환장을 했나?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꼭지를 돌려나? 주류 언론? 조금 큰 힘이 작용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도태시켜 버려야 된다고 봐요. 오케이.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 힘이 없어. 이 힘을 인정해 주는 사람들은 조중동의 힘을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국회의원만 인정해. 그다음에 정부랑 관료들이랑.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점까지도 틸팅할 거라고. 그렇죠. 이제 대조직의 이 관료제에 묶여 있는 쪽은 이 제도권 언론에 많이 의식하고 어떻게 보면 디펜던트 종속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을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다라고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그런데 또 조중동 제도권 언론은 그걸 인지하고 권한을 남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리스트들 쇠퇴하고 세계 국제 정치 변동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상태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다라고 보고 기대해 보고 개미소관으로 열심히 우리가 투쟁해야죠. 자, 개미소관 이걸로요. 근데 이제 개인 미디어, 개인 소통, 개인 관점.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검소한박을 우리가 마지막 보면 이거 문재인 586의 자살수고 얘들이 묘집하고 가서 들어서 나는 묘집하고 들어놓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 묘집하고 들어놓은 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로봇으로 이렇게 그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바깥에서 자동 포크레인 작동시켜가지고 자기 머리에 흙 덮는 애들은 처음 본 거야. 이게 검수완박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작품수를 그러니까 위대한 자동 자살 매장. 매장이죠. 그거요. 자살 매장 사건인데. 그래서 제목을 검수완박을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문제명 86들의 묘지명에 제일 앞에 서야 될 묘지명으로 저는 만들고. 검수완박을 꿈꾸던 위험한 대한민국 반역자 여기 잠들다. 그렇죠. 혹은 여기 잠드는 척하고 지옥으로 가다. 그리고 밤마다 출몰한다. 밤마다 출몰할 그런 정신력도 없어요. 이것들은 썩어갖고 이게 썩어. 그 공동묘지에 아니야. 밤마다 출몰하려면 그 원한에 그게 높아야 되는데 이자들은 원한이 높은 게 아니라 탐욕의 클 뿐이야. 오케이, 맞습니다. 그냥 굶주린 개떼들 같아, 개떼들. 자, 뭐 사실은 저기 망상성 무례배, 집권 폐악질의 금단 발작이
검수완박이다. 이렇게 자,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대충 여기까지 말씀하시면 예. 이제 오늘 이제 검수완박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과 또 윤석열 정부 그리고 앞으로 정당이 어떻게 변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오늘 대체적으로 다 짚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마지막으로 조전혁 선거참관인 지금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어저께 황교안 부방대 대표가 조전혁 후보를 방문을 해서 부방대가 조전혁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아마 부방대 서울 멤버가 액티브한 멤버가 한 5,000명에서 10,000명쯤 될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요. 그렇네요. 황 대표님 감사하고요. 우리 부방대 동지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그래서 그러더라도 뭐 10,000명 다 차야 되니까 계속해서 신청해 주세요. 문자 신청 010-6368-9901 그리고 외부로 신청하실 때는 www.세모풀.com에 오시면은 본인이 직접 원하는 시간과 장소 예를 들어서 5월 27일 서대문구 홍제일동 사전투표소 오전 타임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어요. 웹에서는 정확하게. 웹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해주시는데 문자로 하실 때 홍길동 010-1234-5678 서대문구 홍제일동 이렇게 성함 핸드폰 번호 기초구 행정동을 적어 보내주세요. 이 조전혁 선거 참관 캠페인은 조전혁 캠프와 같이 하는 공식적 캠페인입니다. 네, 같이 하시죠. 그래서 네. 오늘 요번에 최소한 서울교육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천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렛츠고. 천은 우리 저기 우리 조 교수님 같으신 고매하신 지식인과 또 선신적인 성직자들이 하늘덮개를 만들어주고 그 담론과 상징을 네. 저같이 모난 돌 이런 자들은 땅바닥으로 깔리고 예. 그리고 정치 스타는 조전혁 같이 앞에서 뛰고 이게 천지인이 이게 맞아야 뭔가 사건이나 우리가 저것 때 한번 만들었잖아. 그렇죠. 저기 예. 그 윤석열 예. 우리 저기 윤당선 만들 때 그게 천지인 사건이에요. 그렇죠. 네, 한번 다시 하죠. 최소한 예. 서울교육감에서.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